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JS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원과도 같았다. 푸른빛이 감도는 통유리로 뒤덮인 70층짜리 마천루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서 있었고, 그 표면에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과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이 쉴 새 없이 비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미래를 선도하는 거인의 심장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이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과 치열한 경쟁심으로 무장한 전사들이었다. 단 한 명 오늘 처음 출근하는 인턴 사원 임서연을 제외하고는 전략기획팀이 위치한 58층은 건물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섬세하면서도 격렬한 타악기 연주 같았고, 마우스가 클릭되는 소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울리는 메트로놈과도 같았다. 이곳의 공기는 1분 1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뜨거운 호흡으로 데워져 있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공간의 한가운데 오늘부터 3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된 3명의 신입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최고급 정장을 갖춰 입고 얼굴에는 잘 준비된 미소와 건강한 긴장감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JS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굳은 의지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임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2명과는 확연히 달랐다. 값비싼 브랜드의 정장 대신 몸에 적당히 맞는 평범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경 너머의 눈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 공허해 보였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하지도 그렇다고 구부정하지도 않은 그저 힘을 뺀 편안한 상태였다. 마치 이 치열한 전쟁터에 소풍이라도 온 사람처럼 그녀의 주변만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인턴들입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잘 좀 챙겨주세요. 전략기획팀의 김진우 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신입들을 소개했다. 팀원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벼운 박수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2명의 다른 인턴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임서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임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용히 말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의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팀장은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그 표정을 감췄다. 그는 3명에게 각자의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임서연의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사무실 구석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와 텀블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다른 인턴들이 필기구와 다이어리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첫 번째 업무가 주어졌다. 지난 5년간의 시장 분석 데이터 보고서를 정리하고 연도별 분기별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요약하라는 지시였다. 방대한 양의 자료였기에 다른 2 인턴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눈을 빛내며 컴퓨터에 매달렸다.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첫 번째 기회였다. 하지만 임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김 팀장이 건네준 파일들이 담긴 USB를 컴퓨터에 꽂고 데이터가 로딩되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파일이 전부 열리자 스크롤을 빠른 속도로 몇 번 내리며 전체적인 구조를 훑어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키보드 위에는 손가락 하나 올리지 않았다. 마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그냥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팀원들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안경 쓴 인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영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여. 요즘 애들 다 저런가. JS그룹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신기할 정도네. 임서연은 자신을 향한 시선과 귓가에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을 모르는 척 혹은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의 특정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셀로 이루어진 엑셀 시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숫자들을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숫자들의 배열과 패턴,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과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오후 2시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든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거대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JS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였다. 3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신체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가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제왕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이자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다. 그에게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사무실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팀원들의 표정, 책상의 정리 상태, 모니터에 떠있는 업무 내용까지. 그의 시선이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임서연에게 닿았다. 다른 모든 이들이 자신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최소한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한 기색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사무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들어온 불협화음. 그는 시선을 거두고 김진우 팀장에게 다가갔다. 새로운 인턴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네 대표님,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김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인턴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두 인턴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서연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제 아예 마우스를 손에 쥔 채 화면의 한 지점을 의미 없이 클릭하고 있을 뿐이었다. 누가 봐도 영락없이 월급 루팡의 자세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인사팀의 채용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런 무기력하고 태만한 인재를 그것도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팀에 배치하다니. 그는 김 팀장에게 몇 가지 업무 지시를 내린 후 더 이상 불쾌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뒤돌아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 임서연이라는 이름과 나태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른 두 인턴은 방대한 자료와 씨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결과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반면 임서연의 자리에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후 내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김 팀장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첫날부터 쓴소리를 하기는 싫었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임서연 씨 업무는 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임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팀장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단 한 장의 요약 보고서가 떠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들은 간결한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되어 있었고 지난 5년간의 시장 흐름과 핵심 변화,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몇 개의 문단이 전부였다.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한 수준이 아니었다. 데이터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그야말로 전략이 담긴 보고서였다. 김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려면 팀의 에이스급 직원도 좋게 이틀은 꼬박 매달려야 했다. 이걸 언제 다 한 겁니까? 김 팀장이 더듬거리며 묻자 임서연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전에요. 데이터 로딩 끝나고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김 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이란 말인가? 그가 경악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임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처음으로 빠르고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팀장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코드들이 나열되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해커들이나 사용할 법한 어둡고 비밀스러운 인터페이스였다. 그녀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 임서연은 자신의 업무를 30분 만에 끝낸 후 남은 시간 내내 JS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에게 주어진 인턴 계정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벼운 스크립트 하나로 보안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감시망을 우회하고 마치 유령처럼 서버와 서버 사이를 넘나들며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가 그 장난감을 분해해보고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 탐구욕. 그러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구조의 가장 깊고 오래된 구석.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레거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그곳에 아주 작은 뒷문, 백도어이 존재했다. 수십 년 전 시스템을 처음 구축했던 개발자가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남겨두었을 법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통로였다. 최첨단 방화벽과 다중보안 시스템에 가려져 그 누구도 이곳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보안 검사에서도 이 낡은 프로토콜은 그냥 사용되지 않는 비활성 코드로 분류되어 무사히 통과되었을 터였다. 그것은 당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뒷문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실력과 악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J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개구멍이 될 수 있었다. 임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재미있는 퍼즐을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 지도에 그 위치를 조용히 표시해둘 뿐이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정확히 오후 6시가 되자 임서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텀블러를 챙겨들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다른 인턴들과 팀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그녀는 처음 출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무심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김 팀장은 한동안 그녀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천재인가 아니면 그저 사회성이 부족한 괴짜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같은 시각 70층의 대표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김 팀장이 방금 전 보내온 신입 인턴 업무 보고 메일을 열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임서연이 작성한 단 한 장짜리 보고서에서 멈췄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온이 이어졌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임서연은 여전히 전략기획팀의 투명인간이자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김진우 팀장이 주는 모든 업무를 경이로운 속도로 처리했다. 복잡한 시장 동향 보고서, 경쟁사 분석, 자료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요약본 등 다른 직원들이라면 며칠은 좋게 걸릴 일들을 반나절도 안 되어 끝마쳤다. 그녀가 제출하는 결과물은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고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임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조심스럽게 강지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지만 김 팀장은 알고 있었다. 대표가 그 보고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사무실에서 보이는 임서연의 모습은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끝내고 나면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텀블러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동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사무실 내 가십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봤어, 임서연 씨. 오늘 오전에 준 일 벌써 다 끝내고 또 저러고 있네. 일부러 일을 천천히 하는 요령도 없나 봐. 저러니 윗사람들 눈밖에 나지. 아니 근데 결과물은 또 기가 막히게 좋단 말이야. 김 팀장님도 아무 말 못하시는 거 보면 혹시 낙하산 아닐까 회장님 숨겨둔 딸이라거나. 에이 설마 저런 평범한 외모에 말도 안 돼. 임서연은 그 모든 수군거림을 등 뒤로 한 채 자신만의 세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하게 풀려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JS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미로를 탐험하며 데이터의 흐름과 정보의 이동 경로, 보안 시스템의 구조와 취약점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지난번 발견했던 낡은 백도어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거대한 성에는 그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비밀스러운 통로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70층 대표 집무실의 강지훈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는 업무 중간중간 자신의 거대한 모니터 한쪽에 58층 전략기획팀을 비추는 CCTV 화면을 띄워놓고는 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사무실 구석 임서연의 자리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김 팀장이 보내오는 보고서는 분명 천재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CCTV 화면 속의 그녀는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으른 인턴일 뿐이었다. 그 극명한 불일치가 그의 이성을 뒤흔들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암호를 마주한 해독가처럼 임서연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능력을 숨기려 하는지. 폭풍 전의 고요함은 수요일 오후에 깨졌다. 사건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룹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인 내부 재무거래 및 결제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액의 거래나 중요한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소액 거래 내역에서 데이터가 아주 교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숫자의 소수점 자리가 미세하게 바뀌거나 사소한 비품 구매 결제 서류의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위조되어 기록되는 시기였다. 변화는 너무나 미미해서 시스템의 주요 경보 장치는 그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그룹 내부의 거대한 혼돈과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재무팀과 회계팀은 원인 모를 데이터 불일치에 비상이 걸렸다.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오고 간 장부가 맞지 않았고 잊지도 않은 결제 내역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갔다.
JS그룹이라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거대한 톱니바퀴에 보이지 않는 모래알이 끼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인은 찾았어요.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서 강지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앞에는 그룹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팀장인 최민준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공격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고 내부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비정상적인 접근 로그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보고는 강지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JS그룹이 자랑하는 철벽 보안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공격에 농락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는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58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재무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자신들의 업무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임서연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검은 터미널 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격의 패턴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혼란을 야기하여 특정 목적을 감추려는 매우 정교하고 지능적인 수법이었다. 그리고 공격자가 이용하고 있는 침투 경로는 바로 그녀가 첫날 발견했던 그 낡은 레거시 프로토콜의 백도어였다. 누군가 그곳을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이용해 시스템의 심장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 최연은 아니군. 임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공격을 막고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일가의 인턴 사원이 그룹 전체를 뒤흔든 사이버 공격을 해결한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3개월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임시보안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열었다.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는 방식이었다. 수신인란에 사이버 보안팀장 최민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제목도 내용도 서명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본문 영역에 단 한 줄의 코드를 입력했을 뿐이다. Task Kill FIM Legacy Rip X T. 그것은 해당 백도어가 포함된 낡은 프로토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명령어였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닫고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한편 보안팀 상황실에서 최민준 팀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 새로운 메일 도착을 알리는 작은 팝업창이 떴다. 발신자도 제목도 없는 이상한 메일이었다. 스팸으로 간주하고 바로 삭제하려던 찰나 그의 눈이 본문의 정체불명 코드 한 줄에 멈췄다. Legacy DTP.tx. 그것은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수만 개의 프로세스 중 하나였다. 너무나 낡고 오래되어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코드는 바로 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미친 짓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최민주는 속는 셈치고 가상 샌드박스 환경에서 그 명령어를 실행시켜 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명령어가 실행되자마자 가상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지던 데이터 변질 현상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 낡은 프로세스가 바로 공격의 통로였던 것이다. 최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명령어를 실행했다. 그리고 그 순간 JS그룹 전체를 혼돈에 빠뜨렸던 유령 같은 공격이 완벽하게 멈췄다. 시스템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몇 시간 후 대표 집무실에서 열린 보고회의. 최민주는 상기된 얼굴로 사이버 공격이 성공적으로 방어되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체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도 제목도 없는 그 안에 적힌 코드 한 줄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의 능력으로는 이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익명의 조력자가 저희를 아니 그룹 전체를 구한 셈입니다. 보고를 듣고 있던 강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령 같은 공격에 유령 같은 해결책이라.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모순, 천재적인 결과물과 게으른 태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타난 익명의 조력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그의 모든 세포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최민준에게 이메일 발신지를 역추적하라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 뻔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CC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58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평온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평온의 중심에 임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텀블러에 담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냉소가 아닌 흥미로운 상대를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임서연, 그가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 게임은 시작되었다. 사이버 공격의 유령이 지나간 다음 날, JS그룹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직원들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각자의 업무에 몰두했고 분주한 키보드 소리만이 건물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지훈의 내면은 전날보다 더 큰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익명의 조력자.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임서연이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과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대체 정체가 뭘까? 왜 JS그룹에 인턴으로 들어왔으며 왜 자신의 능력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는 것일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관찰의 대상으로 둘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서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만 했다. 오전 10시 강지훈은 전략기획팀의 김진우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김 팀장, 혹시 우리 회사 서버에 오랫동안 방치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데이터 쪼가리 같은 거 없습니까? 강지훈의 뜬금없는 질문에 김 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어떤 종류의? 상관없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구조가 엉망진창이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것. 이를테면 실패한 프로젝트의 잔해 같은 거 말입니다. 그 순간 김 팀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7년 전 야심차게 추진되다 공중분해된 프로젝트 키메라였다. 당시 여러 자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거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던 시도였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의 충돌과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 문제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 결과물은 현재 그룹의 구형 서버 한 구석에
거대한 디지털 쓰레기장처럼 남아 있었다. 누구도 그것을 정리하거나 해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있습니다, 대표님. 프로젝트 키메라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의 해독 불가능한 수준이라. 좋습니다. 강지훈은 김 팀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걸 임서연 인턴에게 맡기세요. 네, 임서연 씨에게 말입니까? 그건 저희 팀의 정직권 여럿이 달려들어도 업무 내용은 구형 서버 공간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정리 및 백업 정도로 하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지루한 잡무처럼 보이게 강지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표가 직접 누군가를 지목하여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접근키가 담긴 USB를 받아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강지훈이 직접 58층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의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장 사무실 구석 임서연의 자리로 향했다. 임서연 씨.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멍하니 창밖을 보던 임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룹의 총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긴장감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부서팀장이 자신을 부른 것처럼 덤덤할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태연함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그녀의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오래된 서버에 쌓인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야겠습니다. 단순 정리 작업이니 시간 날 때 틈틈이 처리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다른 2명의 인턴은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좌천이자 징계였다.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팀 인턴에게 그것도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시킨 일이 고작 서버 청소라니. 그동안 임서연의 게으른 태도가 결국 대표의 눈밖에 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서연은 자신을 향한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USB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긍정의 의미였다. 그게 전부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더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다급해졌다.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자신의 모니터를 둘로 나누었다. 한쪽에는 58층을 비추는 CCTV 화면을, 다른 한쪽에는 키메라 서버의 실시간 활동 로그를 띄웠다. 이제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침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며칠이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서연은 강지훈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탕비실로 향하더니 자신의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채워 돌아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에야 비로소 책상 위에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녀의 눈앞에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데이터의 무덤이었다. 서로 다른 형식의 파일들 깨진 데이터 조각들, 정체불명의 암호화 코드가 뒤섞여 거대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수십 가지 종류의 동물을 제멋대로 잘라붙여 만든 끔찍한 키메라 괴물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임서연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무식하게 암호를 풀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수동으로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크롤을 내리며 거대한 데이터의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CCTV 화면 속의 그녀는 그저 턱을 구엔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버 활동 로그에도 그녀가 몇 개의 디렉터리를 열어본 것 외에는 아무런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부터 포기한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강지훈의 착각이었다. 임서연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돈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 조각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류했다. 그녀는 이 데이터 무덤이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3가지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뒤죽박죽 얽혀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또한 각 데이터 블록마다 고유의 언어와 문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세계에 서로 다른 문명이 무너져 내린 뒤 그 잔해들이 한데 뒤섞인 고고학 유적지였다. 관찰이 끝나자 그녀의 손가락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열어젖힌 것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스크립트 편집기였다. 그녀는 그곳에 코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자물쇠를 부수는 맞는 결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유적지에서 같은 문명의 석판 조각들을 찾아내어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켜주는 고고학자와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녀의 스크립트는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 조각들이 가진 고유의 암호화 방언을 식별하여 그것들을 원래의 그룹으로 재조합했다. 깨지고 흩어졌던 데이터 블록들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버 활동 로그를 지켜보던 강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파일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에 가까운 행위였다. 수십만 개의 퍼즐 조각이 스스로 움직여 세계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수없이 만나봤지만 이런 방식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규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천재의 발상이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법 같은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 임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른 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길게 하품을 한 번 한 그녀는 김진우 팀장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구형 서버 정리 완료. 내용 첨부된 로그 파일 참조.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다시 평소에 게으른 인턴 모드로 돌아가 텀블러에 남은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결과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혼돈의 디지털 쓰레기장은 완벽하게 정리된 3개의 암호화된 데이터 아카이브로 변해 있었다. 모든 파일은 정확하게 분류되고 라벨링되어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서가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복원된 데이터 아카이브 중 하나를 열었다. 그러자 7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데이터베이스 접근창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충격과 함께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순수한 경외감과 감탄이었다. 그는 임서연이라는 인턴이 단순한 천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존의 판을 뒤엎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게으른 인턴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쌓인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한 천재의 모습이 새롭게 각인되었다. 이제 그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정신세계를 향한 강렬한 매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저 평범한 안경 너머에 대체 어떤 우주가 숨겨져 있는지를. 프로젝트 키메라 사건 이후 58층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아무도 임서연을 대놓고 게으른 인턴이라 부르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은밀한 호기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지만 이제 팀원들은 그녀의 침묵과 정적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폭탄과도 같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임서연 자신은 주변의 변화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그녀가 어제 복원해낸 거대한 데이터 아카이브에 쏠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순수한 지적 유희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풀지 못한 암호를 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재조립했기에 그 누구보다 키메라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JS그룹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낡은 암호화 프로토콜들을 분석하여 간단한 해독키를 만들었다. 정보를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저 굳게 닫힌 문 너머의 풍경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몇 번의 타이핑 끝에 7년간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녀 앞에서 조용히 열렸다. 상자 안에는 지난 시절의 프로젝트, 파일 재무제표, 내부 보고서 이메일 등 JS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부분은 지루하고 평범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임서연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눈은 의미 있는 정보와 무의미한 노이즈를 순식간에 구분해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7년 전 진행되었던 대규모 해외 건설 사업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재무 보고서였다. 뭔가 이상했다. 내부 회계팀이 작성한 원본 장부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보고된 요약본 사이의 숫자가 미세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너무나 사소해서 단순한 계산착오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오차 정도로 치부될 수준이었다. 하지만 임서연의 눈은 그 오차들이 가진 일정한 패턴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오차는 항상 특정 방향으로, 즉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페이퍼 컴퍼니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발생하고 있었다. 메리디안 홀딩스, 메리디안 홀딩스. 그 생소한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회계 조작이었다. 순간 며칠 전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이버 공격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공격의 목적은 현행 재무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것이었다. 왜 단순한 해커의 장난이었을까? 아니, 그 공격의 패턴은 너무나 섬세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다. 임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베리디안 홀딩스라는 이름을 현재 JS그룹의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베리디안 홀딩스는 현재 JS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청업체 중 하나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연막이었다. 공격자들은 그 혼란을 틈타 수십 개의 계정에서 빼낸 소액의 자금들을 베리디안 홀딩스로 조용히 송금하고 있었다. 수많은 데이터 오류 속에 그 거래 내역들을 파묻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7년 전에 프로젝트 엘리시움이 범죄의 청사진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그 완성된 실행 단계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거대한 횡령 스캔들이었다. 다음 질문은 명확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과거의 엘리시움과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두 거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모두 통제하고 회계 감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 임서연은 프로젝트 결제 기록을 파고들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두 프로젝트의 최고 승인권자 라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박태석. 7년 전에는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 지금은 강지훈 대표 다음가는 그룹의 2인자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야망이 넘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인물로 사내에 알려져 있었다. 이제 임서연은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JS그룹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암세포와도 같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접근하는 동안 음모의 주범인 박태석 역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유령 같았던 사이버 공격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진압된 것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키메라 서버가 갑자기 활성화된 것도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고 확신했다. 자신을 몰아내고 그룹 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젊은 대표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에어린 놈이 감히 박태석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재무팀의 한 중간 관리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재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던 그에게 모든 회계 부정의 혐의를 뒤집어 씌울 증거를 조작하여 심어 놓았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수였다. 하나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희생양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히 자신을 조사하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JS그룹 내부 포털에 공지 하나가 떴다. 재무팀의 이정수 차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내 게시판은 순식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임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정수 차장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악의에 의해 희생된 운, 나쁜 체스말에 불과했다. 상황은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박태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그녀에게 지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고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부패한 권력자가 회사를 좀먹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굳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움직여야만 했다. 물론 극도의 신중함과 함께. 이제 게임의 양상은 바뀌었다. 단순한 관찰과 탐구의 단계를 지나 비록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명백한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인턴 생활에 예기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재무팀의 이정수 차장이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과정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었다. 잔인하고 신속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은 전형적인 박태석의 스타일이었다. 젊은 강지훈이 그룹 총수로 취임한 이래 박태석은 언제나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다. 그는 박태석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총수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박태석이 관여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기밀 파일과 인사 기록들을 검토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과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두 거대 프로젝트의 곳곳에는 박태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었다. 핵심 데이터들은 여러 겹의 암호화와 허위 장부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마치 철옹성처럼 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임서연은 서버 로그에 남는 강지훈의 접근 패턴을 통해 그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의 힘으로는 박태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그의 계략을 파헤칠 열쇠가 있었지만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 그 권한은 오직 JS그룹의 총수 강지훈에게만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자신의 개인 보안 이메일로 도착한 정체불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추적 불가능했고 제목도 없었다. 본문에는 오직 한 줄의 짧은 문자열만이 적혀 있었다. 키메라 DB7 A4B8 Elysium Veridian TR Log. 그것은 아무도 파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의 좌표였다. 바로 그녀가 복원한 키메라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7년 전 프로젝트 엘리시움과 유령 회사 베리디안 홀딩스 사이에 원본 거래 기록이 잠들어 있는 곳. 그것은 시험인 동시에 초대장이었다. 강지훈은 메일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보고 즉시 발신자를 알아차렸다. 그녀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사이버 보안팀에게 해당 좌표를 넘겨주었다. 좌표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그동안 길을 찾지 못하던 엘리트 요원들의 작업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그들은 잠겨있던 데이터를 여는데 성공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본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7년 전 JS그룹과 베리디안 홀딩스 사이에 오고 갔던 그 어떤 조작도 가해지지 않은 원본 거래 기록의 전체 내역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건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그의 손에 쥐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 기묘하고 게으르던 인턴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치명적인 기업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였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58층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사무실에 단 한 사람 평소처럼 느긋하게 가방을 챙기는 임서연만이 남았다. 그는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차갑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공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임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지만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그에게로 걸어왔다. 강지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 멈춰 서자마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터 좌표 당신이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임서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얼굴에 쓰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언제나 흐릿하고 초점 없어 보이던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예리하게 빛났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배우처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듯했다. 대표님께서 찾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기력함 대신 차갑고 논리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강지훈의 의심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녀는 박태석의 횡령 계획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최근의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연막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녀의 완벽한 설명에 강지훈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 똑똑한 인턴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보 전쟁과 전략의 영역에서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내공을 가진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강지훈이 물었다. 그녀의 동기가 궁금했다. 돈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임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세상에는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태석 COO는 그 규칙을 너무 많이 어겼어요. 그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고한 신념은 강지훈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일하지. 나에게는 권한이 있고 당신에게는 열쇠가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임서연은 그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태석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동맹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아무도 제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평범한 인턴일 뿐입니다. 조소. 강지훈은 즉시 동의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JS그룹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묘한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다. 관찰자와 피관찰자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완전히 변모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천재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S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다. 주요 주주기관 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돈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JS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간 보고와 향후 투자 계획 승인 안건이었다. 그리고 그 발표의 중심에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 COO 박태석이 있었다. 박태석에게 오늘 주주총회는 그의 오랜 야망을 완성하는 대관식 무대와도 같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발표하여 주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이사회를 장악하여 강지훈을 허수아비 대표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가 수년간 베리디안 홀딩스를 통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은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실탄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박태석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설파했다. 장밋빛 미래와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이 스크린에 펼쳐질 때마다 장내에서는 감탄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고 모든 주주들은 그의 손끝에서 춤추는 관객과도 같았다. 주주총회장의 가장 앞자리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는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5분 뒤 박태석 COO가 베리디안 홀딩스와의 독점 기술 제휴 계약서를 공개할 겁니다. 계약서 파일은 위조된 겁니다. 원본은 지금 제 화면에 있습니다. 임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화면들에는 JS그룹의 내부 서버 주주총회장의 실시간 영상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로그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장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 박태석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 베리디안 홀딩스와의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JS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장해줄 황금 열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하게 디자인된 계약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열광했다. 박태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박태석 CEO님.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마법처럼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태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볼룸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우선 화면에 떠있는 저 계약서부터가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베리디안 홀딩스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 아니라 케이맨 제도에 주소지만 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얼어붙은 박태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태석 CEO님, 당신의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폭탄이 터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거짓말 음해입니다. 젊은 대표가 그룹을 독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더러운 모함입니다. 박태석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의 이어폰에서는 임서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주주총회장 메인 스크린 제어건을 확보했습니다. 3초 뒤 원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박태석이 준비한 화려한 발표 자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난 7년간 박태석의 개인 계좌와 베리디안 홀딩스 사이에 오고 간 수백 건의 자금 이체 내역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나타났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에서 빼돌린 자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 파일들이 연이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의 폭풍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신의 범죄 기록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JS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서버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단상 아래 침착하게 서 있는 강지훈을 지나 저 멀리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한 평범한 여직원에게 닿았다. 두꺼운 안경을 쓴 존재감 없는 인턴, 임서연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호텔에 도착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아니었다.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자신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저 이름 없는 인턴 사원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자신이 결국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발목을 잡힌 것이다.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완벽한 패배였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린 박태석을 뒤로하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JS그룹은 오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리더의 확신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혼란에 빠졌던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이내 그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지지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임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평범한 인턴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언제나처럼 덤덤하고 고요한 표정이었다. 박태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제거된 후 JS그룹이라는 거함은 한동안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총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박태석의 그늘 아래서 부패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능력 있고 젊은 인재들이 수혈되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모든 프로젝트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JS그룹은 서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젊은 총수가 이끄는 새로운 JS그룹의 미래를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눈과도 같았던 시간 속에서 임서연은 다시 완벽한 투명인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주주총회 사건 이후 그녀의 3개월 인턴 계약 기간은 조용히 끝이 났다. 그녀는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송별회를 끝으로 회사를 떠났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금 특이했지만 일은 잘했던 인턴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녀가 JS그룹의 운명을 구한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오직 강지훈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임서연이 떠난 후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CCTV 모니터에서 58층 전략기획팀의 구석 자리를 찾는 습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다른 신입사원의 차지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텀블러에 차를 마시며 세상을 관조하던 그녀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그의 세상의 중심은 JS그룹의 경영이 아니라 임서연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었음을. 그녀의 천재성에 대한 경외감, 그녀의 신념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대한 호기심은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형태의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결심했다. 이대로 그녀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인사팀을 통해 그녀가 인턴 지원서에 남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는 자신의 비싼 세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몰고 그녀가 사는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임서연의 모습은 회사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두꺼운 뿔테 안경 대신 얇은 금속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지만 경계심을 푼 그녀의 모습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JS그룹의 총수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들어오세요.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에는 컴퓨터 공학, 암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전문가용 컴퓨터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각종 부품과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세계, 그녀의 요새였다. 강지훈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임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제 JS그룹은 제가 필요 없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JS그룹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임서연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람이었어. 당신의 두뇌, 당신의 신념,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도 임서연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제 정체에 대해 궁금하시겠죠? 그녀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언론에도 몇 번 이름이 오르내렸던 천재 해커 트리니티였다.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팀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직에 경직된 관료주의와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몇 년 전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JS그룹에 인턴으로 지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강지훈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자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동시에 그녀에 대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다 아셨으니 만족하십니까? 임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처럼 보거나 혹은 이용하려 들었기에 늘 혼자이기를 선택했었다. 아니, 강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전혀.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 당신과 함께할 미래.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다시 JS그룹으로 돌아와 주시오. 인턴이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그룹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책임자 CIO 자리를 제안하는 거요. 그리고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겠어. 임서연은 그의 내밀어진 손과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제나 차갑고 논리적이었던 그녀의 세계에 사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녀의 본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제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죠,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살짝 묻어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몇 달 후 JS그룹은 최고 정보 책임자 CIO로 임서연을 공식 임명했다. 그녀의 놀라운 이력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게으른 인터넷 신화는 사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JS그룹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철옹성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보았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던 강지훈 대표가 사내 카페에서 CIO 임서연과 마주 앉아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세계의 만남.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만나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방정식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게으른 인턴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고 냉혈한 총수의 심장은 그녀를 위해 그 누구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